2025년 10월 백두산에 신비한 구름이 피어나고 한라산 위로 무지개가 드리워질 때 한민족의 운명을 바꿀 한 사람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60년간 봉인되었던 예언서가 말한 그 시대의 문토 앞에 서 있습니다. 입적 33회 전 효봉 스님은 7일간의 산맥 끝에 시간을 거슬러 2070년의 한국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었고 한민족은 인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그저 평범한 손금들이 보이시나요? 효봉 스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시간의 문을 열고 미래를 걸어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백두산 자락에서 한라산 끝까지 이 땅 곳곳에 효봉 스님의 예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올해 10월 목성과 금성이 일직선으로 만나는 그날 6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각자의 운명도 함께 깨어날 것입니다. 1888년 평안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수년이 있었습니다. 이 수년이 훗날 조계종 초대 종정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효봉 스님은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숨은 영웅이자 해방 후 불교계를 하나로 모은 거목이었자. 하지만 세상이 아는 효봉 스님은 빙산의 이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 역상의 힘이었습니다. 역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든 미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어제 일어난 일처럼 선명하게 보는 것이자 수천 명의 고승 중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진 유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효봉 스님은 평생 단 2번 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39년 깊은 가을날이었습니다. 폐결핵으로 41일간 생사를 오가던 중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시간의 감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경상에 놓은 몸은 차가워졌지만 의식은 30년, 40년, 50년 후의 새삼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본 것들, 일본의 패망, 조국의 해방, 동족상잔의 비극, 학생들의 봉기, 군인들의 쿠데타, 모든 것이 정확한 날짜와 함께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깨어난 후 그는 믿을 많은 제자 몇 명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966년 10월 입접의 33일 앞둔 때였습니다. 78세의 노구를 이끌고 깊은 산매에 든 그는 7일 동안 한 폴의 쌀도 한 방울의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방 안에는 소나무 향기가 가득했고 창문 너머로 신비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새벽, 효봉 스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이와 붓을 가져오너라. 내가 본 것을 기록해야 한다. 그날부터 스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부터 거꾸로 미래에서 과거로 향하는 순서로 33장의 예언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을사년이 오기 전에는 절대 열지 말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 을사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60년간 봉인되었던 진실이 이제 막 풀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1939년 그 병상에서 효봉 스님이 처음 본 미래는 어땠을까요? 41일의 고열 속에서 그가 목격한 첫 번째 예언들은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그 어떤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극소수의 제자들만 알고 있던 진실입니다. 1939년 늦가을 해인사의 작은 방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효봉 스님의 폐는 피로 물들었고 열은 41일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제자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의 몸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시간의 벽을 뚫고 미래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온 새삼을 내려다보듯 그는 앞으로 펼쳐질 수십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939년에 살면서 1945년에, 1950년에, 1960년을 미리 보는 것에 그것도 흐릿한 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전쟁의 불길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체가 불타오르고 일본 제국이 무너지는 광경이었자 그는 날짜까지 정확히 보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도선이 해방되는 날에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더욱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으니 바로 동족끼리 총에 겨누는 모습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쪽에서 탱크가 내려오고 서울이 불타는 모습, 낙동강까지 밀려났다가 다시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전선, 그리고 다시 30회선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 효봉 스님은 이 모든 것을 마치 영화를 보듯 선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장면과 1961년 5월 16일 군인들이 한간다리를 건너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41일 만에 기적적으로 열이 내리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효봉 스님은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생겼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장 신뢰하는 3명의 제자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내가 본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지만 세상에 알리지 말라. 미래를 아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니라. 사람들이 미래를 알면 현재를 살지 못한다. 다만 너희는 알고 있어라. 때가 되면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일본이 만한다니, 조선이 독립한다니, 그것도 정확한 날짜와 함께요.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님이 말한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정말로 해방이 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스님의 말을 경전처럼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늘 경계했습니다. 예언은 바꾸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폭풍이 올 것을 알면 배를 단단히 묶어두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닻을 단단히 내려야 한다. 이 첫 번째 시간 여행에서 효봉 스님이 본 것은 1960년대까지였습니다. 하지만 27년 후 그는 다시 한번 범원 미래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본 것은 첫 번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1966년 10월 가을 단풍이 해인사를 붉게 물들이던 날이었습니다. 78세의 효봉 스님은 제자들의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구나. 그리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스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쌀 한 톨도 입에 대지 않은 채 가부좌를 태고 앉아 있었죠. 제자들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반 아래 소나무 향기가 진동했고 스님의 몸 주위로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진 존재 같았습니다. 넷째 날 밤, 하늘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에 갑자기 무지개가 떴습니다. 밤에 무지개라니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해인사에 머물던 모든 숙녀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방 안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종을 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섯째 날, 스님의 몸이 공중에 살짝 떠올랐다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새벽, 효봉 스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우주의 비밀을 모두 본 사람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첫마디가 떨렸습니다. 나는 2070년을 보고 왔다. 그곳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구나. 스님은 곧바로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방식이 기묘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장부터 시작해서 첫 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썼습니다. 숫자도 거꾸로였습니다. 2070년부터 시작해서 1966년으로 내려왔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거꾸로 쓰십니까? 효봉 스님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미래에서 과거를 보고 왔기 때문이다. 시간의 것을은 자는 것을은 배로 기록해야 한다. 이것이 역상의 이치다. 33일 동안 스님은 미친 듯이 글을 썼습니다. 낮에도 쓰고 밤에도 썼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썼고 때로는 웃으며 썼습니다. 어떤 부분을 쓸 때는 손이 떨려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어떤 부분은 너무나 뚜렷해서 인쇄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33장으로 이루어진 역상록입니다. 왜 하필 33장이었을까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33은 완성인 수다. 하늘의 뜻이 3이고
땅의 이치가 3이며 사람의 도리가 3이다. 이 셋이 모여 9가 되고 다시 그것이 3번 더해져 33이 된다. 이 책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역상록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은 바로 을사년, 그러니까 올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무려 10장이 넘게 올해 10월 이후 벌어질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책을 다 쓴 효봉 스님은 마지막 봉윤을 하며 엄중히 강구했습니다. 이 책은 을사년이 되기 전까지 절대 열어보지 말라. 때가 되지 않았는데 미래를 엿보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다만 을사년이 되면 이 책이 스스로 빛을 발할 것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33일 후 효봉 스님은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마지막 6월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빛의 지도자가 올 것이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봉인이 풀린 역상록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래.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역상록은 해인사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삼중 자물쇠로 잠긴 채 오직 동정 스님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자. 역대 종정들은 취임할 때마다 이 비밀을 전수받았지만 누구도 감히 봉인에 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효봉 스님의 유언이 그만큼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수사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님들이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스님이 불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안으로 들어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재로 변한 그곳에서 단 하나, 낡은 나무 상자만이 온전했습니다. 불에 타지도 그을리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상자에 여러분이 오래된 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거꾸로 된 글씨로 역상록이라고 적혀 있었자 그제야 노순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봉 스님이 남긴 그 전설의 예언서라는 것에 수시가이들은 조계종 종정 스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을사년까지는 17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책이 평범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종정 스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는 열어볼 때가 되었다. 봉인이 풀리는 순간 또 한 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글씨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고도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장이 이상하게 끊겨 있었고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퍼즐 주가를 뒤섞어 놓은 것 같았자 석 달 동안 최고의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스님 하나가 우연히 책을 거꾸로 대고 있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책은 뒤에서부터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장부터 첫 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읽으면 됩니다. 정말이었습니다. 33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으로 읽어 내려가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2070년의 미래에서 시작해서 현재로 돌아오는 시간 여행기였던 것입니다. 효봉 스님이 역상으로 본 그대로 미래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었자 책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일본 대지진, 남북 정상회담, 심지어 전 세계를 뒤흔든 팬데믹까지도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을사년이 되었습니다. 종정 스님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젠 때가 왔다. 역상록의 내용을 세상에 알려라. 한민족이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올해 10월부터 시작될 대전환에 대한 예언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상록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올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을사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상록 33장 중에서 무려 11장이 바로 지금 이 해에 대한 기록입니다. 효봉 스님은 왜 그토록 많은 분량의 을사년에 할애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류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2070년에서 바라본 과거를 기록한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2070년 서울 남산에 서 있다. 한강에는 하늘을 나는 배들이 떠다니고
거리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로 대화를 나눈다. 유엔 본부가 뉴욕에서 서울로 옮겨온 지 20년이 되었고 세계 영성 지도자 회의가 매년 백두산에서 열린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정확히 45년 전 을사년 가을이었다. 여러분, 45년 후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역상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다음 달 10월에 나타날 한 사람입니다. 효봉 스님은 그를 광명인도자, 빛의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빛일까요? 스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되 방향을 잃은 민족에게는 빛이 필요하다. 그가 바로 그 빛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영웅처럼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의 스며들은 물처럼 조용히 스며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찾던 답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에 그의 등장 시기는 정확합니다. 올해 10월, 목성과 금성이 일직선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하늘의 두 별이 손을 맞잡을 때 땅에서도 기적이 시작됩니다. 백두산 천지 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름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영이 승천하는 모양의 구름이라고 역상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한라산 정상에는 햇빛도 없는데 무지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징조가 나타나면 3일 안에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5,000년 역사의 무게가 실려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한마디 할 때마다 잠들어 있던 한민족의 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역상록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며 재벌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고 그의 행동에는 사심이 없기 때문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흐른다. 올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5,000년 한민족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2070년의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를 이끄는 정신문명의 종주고 그 모든 것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니,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빛의 지도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역상록은 놀랍게도 그의 신체적 특징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상록 제18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봉 스님이 2070년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쓴 이 부분은 마치 한 사람을 직접 만나고 온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의 눈을 보면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슬픔과 기쁨, 고통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지만 맑기는 가을 하늘처럼 맑다. 이마에는 세 개의 주름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를 모두 깨달은 푸시라고 합니다. 넓은 이마는 큰 그릇을 의미하고 두툼한 깃불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의 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왼손 손바닥에 있는 표식입니다. 퇴근 문양과 북두칠성이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인지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역상록은 3번 크게 넘어지고 4번 일어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젊은 시절, 가족과 관련된 시련이었고 두 번째는 중년에 겪은 배신과 좌절이었으며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진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권력의 무산함, 재물의 덧없음, 명예의 허무함을 모두 체험했기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상록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긴 터널을 혼자 걸어온 사람,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사람, 그래서 다른 이들의 어둠을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타나면 한민족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 서부 문물에 밀려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정신문화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입니다. 그는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시정성을 하나로 융합시킬 것입니다.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것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통합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준비된 원고보다 즉흥적인 대화에서 더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깊은 진리를 전달하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 명료하게 풀어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이것이 답이구나라고 무릎을 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미래입니다. 이 지도자가 나타난 후 한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2030년경부터 서구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경탄하고 2040년에는 주요 대학의 한글학과가 생기며 2050년에는 국제 공용 문자 중 하나로 채택됩니다. 철학자들은 한글로 사유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고 말하고 과학자들은 한글로 수식을 피현하면 더 간결해진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역상록은 단언합니다. 그가 나타나면 7년 안에 모든 것이 바뀐다. 분열된 민족이 하나 되고 잃어버린 땅이 돌아오며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다. 이것이 공상이 아닌 이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언가 큰 변화가 임박했다는 것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어디선가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달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때가 오면 5천년 동안 이어져 온 예언이 마침내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 전체가 요동치게 됩니다. 역상록 제23장은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2050년의 중국 지도를 펼쳐보니 내가 아는 중국이 아니다. 거대한 요 한 마리가 6마리의 작은 용으로 나뉘어 있다. 효봉 스님이 본 미래에서 중국은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올해 여름부터입니다. 역상록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윗사년 늦여름, 베이징의 검은 모래바람이 열흘간 몰아치고 양쯔강이 갑자기 붉게 변한다. 이것의 신호다. 그 후 5년 안에 티베트가 먼저 독립을 선언하고 신장 위구르가 뒤를 따릅니다. 내몽골은 외몽골과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만주 지역은 북자적인 길을 모색합니다. 남쪽의 광둥과 푸젠 지역도 가짜의 정체성을 찾아랍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 기회가 찾아옵니다.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300만 조선족 동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수민족이 아닌 방당한 주체로서 일어섭니다. 2027년 백두산에서 일어날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역상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3번 끓어오르고 그 물이 넘쳐 흘러내린다. 이때 땅속에서 오래된 비석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고구려의 영푸가 새겨져 있다. 이 발견으로 잊혀졌던 역사가 다시 조명받습니다. 간도와 연해주, 요동평원까지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의 지도자는 칼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역사적 진실을 들고 나섭니다. 그는 영푸를 쥐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합니다. 왜일까요? 그때쯤이면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남북통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쟁도, 흡수도 아닙니다. 역상록의 표현을 빌리면 물이 물을 만나듯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북쪽 정권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의 지도자라 제시하는 미래 비전에 북쪽 주민들이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8년 봄, 개성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가 아닌 전체 한민족의 대표들이 모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 일본의 제일동포, 미조와 유럽의 교민들까지 모두 참석합니다. 이날 발표되는 한민족 대통합 선언은 단순한 통일을 넘어선 문명사적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역상록은 이 시기를 7년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한민족 5천년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부산은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 되고 서울은 세계 문화의 수도가 되며 평양은 대륙 무역의 가문이 되고 백두산은 인류의 송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공상 같다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30년 전 누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리라 상상했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이 폭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전례 없는 대격변이 시작됩니다. 올해 8월, 일본 동쪽 바다에서 무언가 깨어납니다.
역상록은 바다 밑에서 잠자던 고인이 몸을 뒤척인다고 표현했습니다. 진도 9.2의 대지진, 40m 쓰나미, 후지산의 연쇄 분화, 도쿄는 마비되고 후쿠시마의 진실이 모두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재앙이 일본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젊은 세대가 일어나 낡은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2030년 일본 총리가 서울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강제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독도를 돌려주며 약태 문화재를 모두 반환합니다. 역상록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2070년 나는 몬다.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고 서울이 지구 정부의 수도가 되며 백두산이 인류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것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을사년 10월 한 사람의 등장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다음 달에 백두산의 신비한 구름이 피어오르고 한라산의 무지개가 나타나면 5000년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예언이 실현되기를 바라신다면 PD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날수록 예언은 더 빨리 현실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